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가 보내는 신호와 부모 역할을 맡은 최순자 교수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아이들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어떻게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저는 이제 특별히 발달 임상과 유아 심리를 전공을 했고, 또 상담 심리사로서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어떤 얘기들과 더불어서 이 영아 유아기가 인간의 발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또 살펴보면서 특히 이제 강의를 신청하신 우리 어머님들이 제가 쭉 미리 질문지를 요청을 했을 때 영아 유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더군요. 가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도 있으시던데 어떤 그 시기까지 포괄해서 이 시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서 아이들을 잘 기를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아 유아기는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토대가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먼저 이제 설계도를 가지고 주춧돌을 놓고 그 다음 기둥 세우고 그래서 집을 짓듯이 바로 그 주춧돌에 해당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춧돌을 잘못 넣으면은 위에 아무리 멋진 훌륭한 집을 짓더라도 그게 무너지듯이 인간 발달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지를 제가 먼저 우리 도서관 쪽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모든 분들에게 참석하셔서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이렇게 질문지는 제가 적절하게 다른 강의 때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먼저 이제 질문지 가지고 질의응답식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론적 배경 이걸 이제 풀어갔는데 오늘은 조금 좀 거꾸로 할 거야 싶어요. 먼저 얘기를 쭉 풀어가면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 시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면서 질문지 내용을 같이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크게 영유아기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이제 영유아기 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인간의 전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딱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어린 시기에 자기 마음이 가 있는 사람과의 애착 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그 애착 형성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이제 7년 발달 임상 유아 심리를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25년 정도 됐을까요? 이렇게 이제 귀국을 해서 계속 우리 아이들을 자율적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글을 쓰고 강조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2020년 들어와서 이제 유아교육 과정과 보육 과정이 다행스럽게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놀이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발달에서 자율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의 자율을 존중해주고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인가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반 강의인데 사실 이거 엑기스만 가지고 하루 종일해도 할 수 있는데 1시간 반의 엑기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보내는 신호들은 아까 원래는 제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아이들 신호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지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자 했는데 오늘 조금 순서를 바꾸겠고요. 자,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고 또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렸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셨을 때 나는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20대가 됐든 이 자리에 지금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우리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나는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런 데도 없고 그래서 음, 커서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부모님 영향을 부모님. 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이제 연세가 더 네. 드시면은 내 안에 친정 엄마가 딱 앉아 있다 이 네.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 배우고 싶지 않은, 닮고 네.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내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사실 양육이에요. 양육의 대물림이고,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가 사실은 아이들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 누구의 사랑을 가장 받고 싶으셨어요? 특히 어린 시절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 사랑을 가장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내 마음이 가 있는 사람, 부모님이 지금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야만이 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의 발달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을 누구든 아주 특별한 애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부모라는 존재가 가장 그 아이의 마음속에 많이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어, 뭐 연애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연애 경험 생각해 보시면 내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날 채워줘야지 내가 행복하잖아요. 내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별로 나한테 이렇게 그 마음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준들 나는 채워지지 않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상담 현장에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케이스들을 이렇게 보는데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주 거의 다거든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부모는 부모대로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일방적인 사랑이고 사랑은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을 느껴야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이제 질문지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뭐 때를 쓴다, 소리를 지른다, 또 가장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 신경이 쓰였던 게 토한다 이거였는데 그 토한다라는 것은 보여주기예요 아이가. 제 책의 제목 제가 이제 그 아이가 보내는 신호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신호거든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울다가 막 토한다. 이거는 내 마음이 이래요. 라고 지금 그 대상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한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그 신경 쓰는 행동 좀 크게 보였고, 대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저에게 제가 이제 그 부모 교육을 전국적으로 이전에는 당연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어, 그래도 다른 어떤 그 질문 제가 그 신호를 받았을 때보다는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이번 그 신호들은. 근데 조금 신경 썼던 게 울다가 이제 토해버린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고집을 부른다, 짜증을 낸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그렇게 발달 단계상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발달 단계상 아이들이 자기 발달을 위해서 고집 부린다는 것은 고집을 부린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아, 나라는 건데 발달 단계에서 이미 아이들은 어린 시기에 나라는 게 싹 트서 이렇게 이제 그 형성 발달해 가는데 나를 주장해야 되죠. 내가 있어야 되죠. 내가 있어야 타인이 있는 거고, 그죠? 그런 이제 그 발달의 특성을 아직은 부모님들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게 이제 뭐 자기밖에 모르고 때를 쓰고 뭐 고집을 부린다 뭐 이런 이제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신호 중에서 이제 약간 그 굉장히 아이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건데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때린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게 아이 행동 그냥 하는 게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 반드시 어떤 원인과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로서 중요한 게 양육자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아이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관찰해야 되는데 그 신호에는 반드시 어떤 바라는 게 있어. 요구.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양육 환경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양육 환경을 봤더니 엄마 아빠가 같이 직장 생활을 하시더군요. 그럴 경우 이제 그 아이들이 뭐냐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엄마도 또 이제 걱정스럽게 그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에게 충분하게 시간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때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엄마 아빠 나 관심 받고 싶어 나 좀 봐줘 이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 좀 시간 좀 갖고 싶고 엄마 아빠 사랑 받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사인인 거예요. 근데 그 직장을 이제 같이 특히 엄마가 이제 직장을 다닐 경우는 그러니까 많은 시간보다 아이하고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보다 중요한 게 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늘 그 이번에 이제 그 이 질문지 보내주신 분 중에 이제 대개만 이제 계시고 아이를 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양육하신 분도 계셨는데 많은 시간 같이 하면서 아주 잘해주면 굉장히 좋죠. 아이가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민감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뭐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문제가 되죠. 긴 시간 하면서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못 느끼고 엄마가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를 맨날 혼낸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오히려 발달이 안 좋죠. 근데 직장을 다니더라도 물론 같이 이렇게 좀 많은 시간이 있는 게 필요해. 근데 그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질적으로. 근데 직장 다니시면서 지금 엄마가 그 조금 애로사항이 뭡니까? 라는 부분에 많은 시간을 같이 못해서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이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엄마가 나한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아. 엄마하고 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내 눈 좀 봐주고, 같이 놀잔 말이야 라는 사인인 거예요. 때린다라는 거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 아무리 무관심 그 상대에게 무관심하고 별로 그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싶지 않으면 신호 안 보내죠. 그냥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그 내 쪽에서 어떤 행동이 간다라는 것은 관계를 갖고 싶다는 사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이들을 쭉 관찰해 봤을 때 아이들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되면은 팡긋팡긋 웃거든요. 그거를 발달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냐면은 사회적 미소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사회적이라는 건 뭐죠?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사회, 뭔가 관계를 갖고 싶다는 사인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그러니까 회사 다녀오셔가지고 직장 다녀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그 걱정 써주신 분은 다녀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다녀와서 할 일이 많으시겠죠. 뭐 혹시 아침 설거지 못하고 갔다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돌려야 되고 뭐 밥도 해야 되고 이제 바쁘실 텐데 우선순위를 조금 바꿔보세요. 우선순위를 아이는 생각해보세요. 아이는 종일 엄마 기다렸잖아요. 엄마 가서 그러면은 엄마가 나하고 이렇게 같이 해주기를 바란 거죠. 엄마 사랑 받고. 그래서 꼭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단 몇 분이라도 아이하고 실컷 그냥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질적으로. 그런 다음에 아이가 조금 이렇게 이제 그 어느 정도 만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좀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이렇게 권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꾹꾹러죠. 엄마 바쁘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럼 아이는 계속 짜증내죠. 짜증내고 뭐 경우에 따라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잠을 자버린다든가. 그럼 그게 이제 계속 쌓여서 불신이라는 게 형성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후에 성장해서도 초, 중, 고 가서도 부모와의 이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죠. 이 초기에 이 관계 형성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관계 형성이에요. 우리가 성인도 그러잖아요. 인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그 상담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아이들이 지금 여기 쭉 신호들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질문지에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 어떤 행동은 특히 이제 그 뭐 어른들 입장에서는 문제 행동이다라고 여기는 것들. 저는 문제 행동이라 표현을 안 쓰기를 바라는데 문제 행동 대신에 신경 쓰이는 행동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관계의 증상이라고 그래요. 관계. 예. 그 행동,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게 그거는 관계의 증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그 신호가 클수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울다가 토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만큼 그 아이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만족감을 갖지 못하는 불안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 혹시 이제 영상으로 이 영상을 이제 보실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가? 그때 내 마음이 향했던 사람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는 어땠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다면은 지금 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내 아이들도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 대상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은 양육에 대한 핵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1시간 반이지만은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이제 7년 공부하면서 실습을 이제 한 30군데를 다녔어요. 근데 첫 실습지가 일본의 이제 쇼낭 시라유리 유치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시라유리라는 곳인데, 이제 쇼낭은 이제 지역인데 동경 옆인데 시라유리 해서 이제 백합 유치원이 되겠어요. 여기는 유치원부터 이제 대학까지 쭉 있는 그런 학교 재단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 얘기하는 거 절대 친일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사점을 받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발달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입학 조건이 뭐냐면, 이곳은 우리 원에 보내려면은 반드시 보호자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입학 조건이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당신의 아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게 이제 그 원의 사진인데요. 당신의 아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한테만 맡겨서는 당신 아이 건강한 발달 우리 보장 못해요. 같이 키웁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이렇게 그 질문지를 쭉 써주신 분 중에 어린이집에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돌봄, 긴급 돌봄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러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 원장 교육도 이렇게 이제 지금 뭐 대부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우리나라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원장이나 선생님들도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 늦게까지 있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 발달을 잘 모르고 그 늦게까지 아이들 그냥 맡겨놓고, 엄마나 엄마 할 일 다 하고 늦게 찾으러 오는 분들. 근데 이런 아이들은 여지없이 원해서 어떤 증상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요. 오후 2시쯤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집에 이제 대충 이렇게 가게 되는데, 대다수 아이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벨소리가 나면 누군가 데리러 와서 벨소리가 나면은 아이들이 입구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요. 몰려간다는 것은 뭐야? 나도 빨리 가고 싶다 이거거든요. 우리 엄마가 나 데리러 왔을까? 우리 할머니가 데리러 왔을까? 이건데, 그렇게 내가 아니야. 나 데려올 사람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할머니가 아니야. 그러면은 아이들도, 아직 꼬마 아이들도, 영아라고 그러죠. 우리가 발달적으로는. 그런 아이들도, 1살, 2살 이런 아이들도 이제 힘없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심리거든요. 같이 보내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맡기더라도, 아까 그 어느 분이 이제 그 집에만 있는데 이렇게 친구 사귀는 거를 잘 못한다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그럴 경우는 좀 이렇게 짧은 시간 좀 보내는 거를 권장을 하고 싶어요. 그 오전 정도라든지. 그 아이들의 발달상, 이제 여러 발달상 그 또래와의 관계도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거기서 다 해주겠지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선생님이 전문가들이 잘 하시겠죠. 아무리 선생님이 잘 해주시더라도 아이들은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나한테 별로 신경 안 쓴다면은 가장 안 좋은 쪽 발달을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석박사 논문을 다 아이들의 발달과 이제 석사 때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아이들의 사회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박사 때는 이제 사회 도덕성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부모, 아빠까지 넣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이제 한국과 일본을 비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박사 논문은 2가지 연구법을 썼는데 질문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집단은 빼고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30명씩을 뽑아가지고 양쪽 그 동경과 서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연구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 연구뿐만 아니고 많은 이제 그 발달의 연구에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구를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가 잘하면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리라는 거 우리가 가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부모가 긍정의 양육 태도를 취했을 때 아이들의 사회 도덕성이 플러스 80이었다면은 아이 입장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때, 그거를 저는 이제 애정 철회란 항목으로 만들었는데, 그랬을 때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95였어요.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폭이 더 크잖아요. 80과 마이너스 95.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잘하는 걸 이제 기본인데 아이들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가 있는 사람,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나에게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한테 또 상처를 거기까지 주고 이러면은 인간 발달이 가장 안 좋은 쪽으로 발달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문제는 이후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건 사고 나고 이런 거 그 소위 그 어떤 행위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너무 법적으로만 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발달해서 매우 중요한 죄송합니다. 발달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국가적으로도 그 어린 시기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거를 좀 많이 그 정치 행정 쪽으로 좀 지원하고, 물론 이제 보육제도라든지 유아교육 제도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들여다봤을 때 너무 어른 중심의 정책들이 아이들이 빠져 있어. 뭐 밤늦게까지 한다든지 24시 한다든지 휴일보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은 그걸 조장해서는 안 돼. 그건 어른을 위한 거지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컬럼을 제가 막 쓰기도 하는데, 그 본질을 벗어난 보육정책 해가지고 뭐 밤 10시까지 막 무조건 맡기게 하겠다라 하지 말자고 뭐 컬럼 쓰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질문 보내주신 분 중에 그 어린이집에 이제 그 맡기고 있다라는 분은 그 물론 전문가들이니까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신뢰하시고 좋은 관계 가지시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아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겠는가? 그거 자명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이게 돼야만이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관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어느 분이 그 친구 관계가 어렵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써주셨는데, 그 부분 한번 짚어보세요. 내 아이가 그 아이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 아이 마음을 채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들 성인으로서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가 있는 사람 날 채워주지 않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 누구가 잘해준들 어? 가슴이 텅 더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관계가 어려운 것은 가장 그 마음이 가 있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대상과의 관계가 잘 안 됐을 때 다른 사람 관계도 어려워요. 요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는데, 그래서 그거 질문 써주신 우리 어머니께서는 한번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영유아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이가 보내는 신호들, 화면이 혹시 보이실까요? 이게 이제 제가 쓴 책인데 여기 뒷면에 이제 그 추천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걸 이제 가정을 신청하시고 질문지 보내신 분들 아이들의 신호 중에서 토하는 거 가장 이제 큰 신호였고, 그 다음에 뭐 때를 쓴다, 뭐 소리를 지른다, 응? 혼날 때 길을 막는다, 뭐 이런 것들은 발달 단계에서 그러는 거예요. 뭐 이거 끝날 때쯤 제가 이거 전체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걷고 안겨 다닌다, 응? 소심하다, 아까 말씀드린 손으로 때린다, 항상 자기가 먼저 뭔가 자기 중심적이다, 이런 거 다 그 발달상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신호라는 거예요. 신호.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내 자녀의 행동을, 그런 뭐 행동들을 문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신호, 또는 저는 이제 신경 쓰는 행동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뭔가 조금 신경 쓰여 아이의 행동이. 그러니까 문제 행동 또는 부적응 행동 이렇게 이제 규명해 버리게 되면은 언어라는 게 결국 우리 사고를 교정하고 그게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이렇게 나타나게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 행동이라고 해버리면은 아이는 신호를 보낸 건데 자기 마음을 보내는 건데, 문제 행동 우리 어른들이 부모나 어른들이 이렇게 그 문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 행동이라고 규정해 버리게 되면은 좀 강압적으로 개입이 되거든요. 그럼 아이는 더 긴장하고 더 원존적으로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그 문제 행동, 부적응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어떤 메시지, 신호 또는 이제 신경 쓰이는 행동 이렇게 좀 표현해 주면 좋겠어요. 제 책을 쓸 때 제가 이제 그 추천사도 그냥 형식적으로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한 분 한 분의 추천사가 정말 독자들에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사를 이제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뭐 일명 이제 국민의사라고 칭하죠. 이시영 박사님, 정신의학과 전문가로서 강북 삼성병원에 이제 병원장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은평 뉴타운 쪽에, 원래 이제 서초동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라토닌 문화원 개인적으로 연구소 하시면서, 그리고 그 강원도 홍천에 힐링어스 산마을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죠. 힐링센터. 이시영 박사님이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적인 얘기라고 그래요. 임사, 이말임자에다 침대상,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침대로 가듯이 아이들의 이제 여러 가지를 직접 상담하고 치료하고, 뭐 물론 이제 이시영 박사님 성인들 이제 주로 하셨죠. 근데 이렇게 써주셨어요. 초기 생후 3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아이의 평생이 좌우된다라고 하셨어요. 평생.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숱한 성인들을 만나봤더니 결국 그게 초기의 문제더라고요. 초기. 특히 태어나서 3세까지의 부분. 영악이라고 그러죠. 저한테 이제 특별히 딱 강조했던 단어가 뭐였냐면은 평생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시기가, 영유아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평생 간다는 사실,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세로토닌이라는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정신의학과 전문의로서
은퇴를 하시고 자기 개인 연구소 이름을 세라토닌, 뭔가 연구소 이름을 지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를 찾으셨겠죠. 세라토닌,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 예. 저건 세라토닌을 아시겠지만은 행복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다시 얘기해서 아이들의 발달에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가 문제라.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뇌가 손상을 해요. 백색질, 해백질이라고 백색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감소가 돼서 뇌가 수축이 되고 어떤 부위에 손상을 입게 돼. 그러면은 그 손상으로 인해서 이후에 여러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어렸을 때는 뇌가 영악이 약 3세까지 약 80%가 발달이 되죠. 그리고 유아기까지 한 10%,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쭉 이렇게 뇌 신경세포가 이제 발달이 되는데, 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되는 시기에 아이들을 긴장하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이렇게 되면은 뇌에, 그러니까 아이의 몸에서는 이제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요. 긴장하게 되고 이렇게 그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코르티솔의 이제 그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가 많아지면 그게 뇌에 손상을 주죠. 그래서 이후에 발달에 어떤 그 증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편하게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써주신 분 중에 날씨를 좀 써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를 어떤 날씨로 느낄 것 같은지 제가 질문지에 부탁을 드렸더니 여기 보니까 한 70% 정도가 부정의 날씨예요. 그나마 그래도 여기는 조금 80%는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모교육을 다니다 보면 한 80%가 부정의 날씨인데, 지금 교화도서관에서 저에게 답변 주신 분은 한 70% 정도가 부정의 날씨였어요. 뭐냐면은 태풍 부는 분도 계셔서 태풍이라고 아마 느낄 것이다. 태풍. 그 다음에 맑긴 하는데 소나기가 내려. 소나기.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강한 돌풍을 동반하게 돼, 막다가. 그리고 구름 낀 날씨.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전국 부모교육을 쭉 작년까지 다녔는데 가장 많이 나는 게 흐림, 구름끼이에요. 가장 많은 게. 그런데 이분은 이제 구름 낀 날씨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변화무쌍한 날씨. 어떤 분들이 이 변화무쌍을 사계절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변화무쌍하다는 것은 가끔 태풍도 불 때고 소나기도 내릴 때고 천둥 번개. 근데 여기 밑에 천둥이 있어. 천둥. 천둥 번개도 따뜻하다가도 시원한 바람이 불다가도 천둥 번개. 그 다음에 저는 이 날씨를 전 처음 들었는데, 버섯을 따라가기 좋은 날. 그럼 버섯 어떤 때 따라가나요? 제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버섯 따라가기 좋은 날. 선생님 어떤 날씨일까요? 버섯 따라가기 좋은 날? 버섯은 아주 약간 흐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맑은 날보다는. 그리고 이제 제가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은 표현이 아주 문학적이었는데, 제주도 날씨. 이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내가 이렇게 썼다면은 아이들은 강도가 더 강할 거예요. 부정적으로. 내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 제가 이제 나를 날씨로 표현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날씨로 느낄지 한번 생각해서 써보세요 했을 때 지금 나오는 답변들이거든요. 이번에 질문지에. 그런데 아이들은요, 이보다 강도가 더 강했으면 강했지 약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태풍, 천둥, 번개, 소나기, 흐림, 돌풍, 구름낌, 변화무쌍 한 70%가 이러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이 이제 감정 느낌이라는 게 나요, 나.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딘가 앱으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감정 느낌이 나인데 내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비친다라는 거예요. 이론 중에, 상담 이론 중에 대상 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길을 막는, 응? 혼날 때 길을 막는 거. 이거 관계 형성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엄마는 또 잔소리하냐 이거거든요. 관계 형성이 안 돼서 그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 아이가 나를 믿겠는가, 이 신뢰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신뢰관계가.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길을 막는다는 것은 잔소리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대상관계 이론은 지금 세계적인 소아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아이들의 발달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가 있고, 우리가 이제 내가 있고 상대를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관계.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행동, 여러 지금 행동들을 써주셨는데 그거는 관계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증상. 근데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 정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이들이 나를 어떤 날씨로 느끼는가. 이건 이제 형이상학적인 날씨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의 정서적인 분위기, 또 나의 목소리, 나의 태도, 나의 모든 게 아이에게 어떤 정서로 다가가는가. 그러니까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정서적 분위기, 느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써주신 게 한 70%가 부정이 더 많잖아요. 부정이. 이렇게 되면 절대 아이들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세계적으로 여러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들이라는 분들은 직접 이제 아이들이 뭔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숱하게 만나고 있는 그 의사들이잖아요. 상담가들인데, 그게 이제 그 아이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정서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이렇게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써줬는데 이보다 더 아이는 강하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부부싸움. 여러분들 부부싸움 전혀 안 한 분들은 안 계시겠죠? 부부싸움을 사회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강도로 느끼는가.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는. 스트레스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는 이제 뭔가 의견 충돌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투닥투닥 하는데 아이는 그게 전쟁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엄마가 돌풍, 돌풍을 동반해 소나기, 태풍, 천둥, 번개, 흐림, 이러면 아이는 훨씬 더 높은 강도로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싶으면은 이 어린 시절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평생 영향을 주는데, 그때 먼 어린 시절 아이가 뒤돌아봤을 때 우리 가정, 엄마 아빠를 이렇게 떠올렸을 때 여기서 이제 그 표현을 써요. 어떤 날씨여야 되냐면은 부드럽고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날씨.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의 목소리, 나의 태도, 나의 행동 모든 게 부드럽고 따뜻한 날씨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